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르노 삼성 QM6를 직접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2013년식 스포티지 R을 타왔고 현재 패밀리카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중간 크기에 속하는 르노 QM6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었는데요. 마침 지인의 차량을 통해서 직접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행 테스트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현기차만 타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기차를 기준으로 비교평가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실내 공간인데요. 역시 실내 공간을 최대한 뽑아내는 건 현기차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QM6는 스포티지보다 더 큰 차량이지만 시트 넓이, 뒷좌석 공간 등 전반적으로 더 넉넉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트렁크 부피도 마찬가지로 스포티지와 소렌토 사이 등급이라고 생각했지만 스포티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트입니다. 시트 디자인은 세련됨이 느껴지고 앉았을 때 몸을 잘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QM6 시트의 장점은 안마 기능입니다. 아마 현대기아차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이 버튼을 허벅지를 잡아주는 쿠션 익스텐션 버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QM6의 이 버튼은 안마 기능과 메모리 기능 버튼입니다. 다만 이 안마 기능의 힘이 리드미컬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수준은 아닌데요. 저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약간의 근육을 풀어주면서도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주의시켜주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제네시스 G80이나 GV80에 들어간 기능이고 현재 생산 중인 현기차에는 없는 기능이라서 탐나더라고요. 단점이라면 쿠션 익스텐션이 제공되지만 수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시트 메모리 위치를 불러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트 위치는 최대 6명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반면 현기차는 도어의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바로 시트 위치를 불러올 수 있고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유보 블루링크와 연동되면 사용자를 2명 등록할 수 있어 사용자당 2개로 총 최대 4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S링크입니다. 저는 S링크에 대해서 직관적이기보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먼저 UI 디자인 면에서도 아쉬웠습니다. 이게 과연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준의 UI 디자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특히 수입차라면 현지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르노 삼성은 타 브랜드보다 충분히 더 현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지화는 프랑스의 르노를 기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뜻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콘이나 UI 디자인을 좀 더 고급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각 모드로 진입하는 것도 카테고리 구성을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메뉴 안에서도 각 기능들의 면적이 크게 설정되다 보니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번의 모드 진입이 필요하여 번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는 2열 열선 버튼의 위치입니다. 현기차는 거의 대부분 2열 열선 버튼이 도어에 있습니다. 반면 QM6는 2열 열선 버튼이 암레스트 앞쪽에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경우에는 암레스트에 버튼이 있긴 합니다만 고급차의 경우 2열에 3명이 앉는 경우가 거의 없고 2열 VIP석의 멀티미디어 및 편의 기능 조작성 때문에 많은 버튼들이 암레스트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QM6는 2열 열선을 누르려면 무조건 암레스트를 빼내야 합니다. 만약 2열 좌석에 3명이 탄다면 열선 버튼을 누르기 위해 가운데 앉은 사람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결국 원가 절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열선은 2열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를 컨트롤하는 버튼이 도어에 있다면 그만큼 와이어링 하네스, 즉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2열 시트 열선에 가까운 암레스트의 버튼을 위치하도록 설계하면 케이블의 길이도 짧아지고 기능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QM6는 나름 르노 삼성의 플래그십 SUV인데도 불구하고 2열 파워 윈도우 버튼이 원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 윈도우 버튼을 누를 때 압력이나 소리에서 느껴지는 피드백이 원래 이 차량의 등급에서 한두 단계 낮은 등급 차량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QM6에 대한 총평은 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었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트렁크 공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넛형 LPG 탱크,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와 디젤 대비 낮은 진동과 소음이 장점인 LPG 엔진, 이것 하나만으로 이 차를 선택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바로 아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현기차만 타온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LPG 특유의 디젤 엔진 대비 높은 정숙성, 낮은 유지비라는 강점이 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현기차의 경쟁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QM6의 외관 디자인은 정말 세련되고 멋지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 디자인보다는 실내에서 느껴지는 편의성, 편리함, 직관적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투싼과 산타페 사이가 QM6로 여겨져 왔다면 투싼은 최근 신형인 NX4의 크기가 QM6에 준하는 사이즈로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크기 면에서도 더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승 기회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준비 중인 2개 컨텐츠는 조금씩 풀어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